올리고 당당해지자. 안녕하세요. 올리고당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하시는 얼굴 실리프팅, 하지만 부작용도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얼굴 실리프팅의 부작용과 함께 실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실리프팅은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처진 얼굴 조직을 당겨주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는 시술로 많은 분들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얼굴 실리프팅으로 인한 비대칭, 감각 이상, 그리고 각종 염증, 그리고 통증 등이 가능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피부 괴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괴사까지 온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보여지는 사진인데요. 그냥 우리 녹는 실이면 일반적으로 괴사까지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논문 케이스처럼 넓은 범위의 괴사도 가능하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넓은 범위의 괴사가 아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실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그실은 주위의 조직에 고정이 잘 돼서 지지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을 정확하게 삽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강한 고정력 때문에 함몰이나 딤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굴을 움직이거나 표정을 지을 때 실이 이렇게 걸리는 듯한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잘못된 위치에 삽입했을 경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리프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CT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 자체의 위치 파악도 어느 정도는 되긴 하지만 그 주위의 조직에 어느 정도 염증이 동반해 있는 유무와 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딤플 현상의 경우 물론 초기에 약간 발생하는 거는 자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일주일까지는 이제 멍이나 붓기 때문에 이제 윤곽이 불규칙해 보이기도 해서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1, 2주 이후에 지속되는 딤플의 경우 실을 이제 무리하게 당기면서 초래했을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이 올바른 위치에 삽입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실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딤플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의 강도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전되는 걸 이제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악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PDO 코그실은 6개월 정도면 다 안전하게 녹아서 부작용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너무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너무 육안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라면 유착을 좀 풀어주고 가수분해를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케이스의 환자에도 팔자 위쪽에 이제 딤플이 지속돼서 이제 유착을 풀어드리고 딤플을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이 완전히 겉에 비쳐 보일 정도이거나 아예 튀어나온 상황에서는 실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리프팅 실 제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술을 집도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실 제거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한두 달 이내면 대개는 저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제거가 가능하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이제 원장님들도 대개는 이제 한두 달 이내에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제거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를 해서 단단하게 덩어리가 진다거나 감염성 염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주위 피부까지 딱딱해지고 캡슐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실 제거를 하려면 다 안면 거상에 준하는 절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무조건 안면 거상에 준하는 절개로 제거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제거를 해보게 되는데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절개를 하는 방식은 이제 다시 수술을 크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또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 흉터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은 절개창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런 어떤 절개창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큰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염증이나 흉터 그리고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리커버리 주사 등을 통해서 회복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실리프팅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의뢰가 되고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부작용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작용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도 될지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은 좀 빨리 와서 처치를 받으면 좋을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과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프팅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는 올리고당TV의 박수연 원장이었습니다.